그 보충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가자면, 보충제 하면 이제 요새 이제 마푸를 많이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마이프로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보충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까지는 제가 모르고 이제 00년대 초반부터는 제가 아는데, 헬스장에 가면은 브로마이드 같은 게 이렇게 붙여 있어. 카탈로그 같은 게 헬스장의 벽에 보면은 보충제 이렇게 구입하시라고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뭐 보령 것도 있고 뭐 어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보령 거 사 먹었었거든. 국산 보충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비싸. 나도 헬스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영업사원분들이 오셔요. 회원분들이 보는 카탈로그 말고 헬스 트레이너가 또 따로 보는 A4 용지 같은 거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뽑아서 호치키스 이렇게 찍어 놓은 거, 그걸 주면은 회원들한테 9만 원에 파는 헬스 보충제인데 요게 이제 4만 원에 나온다. 님이 9만 원에 팔면 님이 5만 원 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영업사원이 와서 알려줘. 그러면 이제 조금 센스가 있는 관장님들이나 트레이너들은 9만 원 정가인데, 야 내가 이거 7만 원에 팔게. 회원들한테 팔면은 3만 원 먹는 거죠. 유통이 많이 끼면 가격이 똑같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은, 10만 원짜리 프로틴 보충제라 치자. 지금도 엄청 비싸잖아. 10만 원이면. 지금도 10만 원짜리 단백질 보충제가 없잖아. 사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것 중에서는 비싸봤자 지금 한 8만 원쯤 하지 않냐? 근데 00년대 초반인데 그때 국산 보충제나 아니면 일본에서 수입했다 뭐 이런 보충제들 보면은 11만 원, 12만 원짜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트레이너한테 올 때는 한 8만 원 정도에 와. 그럼 그 트레이너가 12만 원에 팔면 4만 원을 먹어. 그 트레이너한테 준 그 영업사원은 얼마에 주겠냐고. 2만 원 남겨 먹는다 치자. 그럼 6만 원인 거잖아. 그럼 그 6만 원짜리 애는 또 본사에서는 또 얼마에 내려오겠냐고. 최소한 한 5만 원, 4만 원에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만 원, 5만 원짜리 보충제가 결국 소비자들한테 12만 원에 팔린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제조자, 판매 사원, 헬스 트레이너 이렇게 3명이 낀가 버리니까. 근데 이제 해외 쪽 보충제는 좀 그런 게 좀 덜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00년대 한 중후반 정도부터 이제 해외 직구 보충제 같은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압도적으로 더 싸. 나도 이제 제일 처음 보충제 사 먹었을 때 먹었던 게 하이드로웨이, 신타6 뭐 이런 거였어. 2000한 막 7년, 8년 요 정도였던 것 같아. 그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대기업의 프로틴 제품이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국산 보충제 사 먹으려면 10만 원씩 하는 거야. 2배나 차이나. 이걸 누가 사 먹어? 그때 그 몬스터도 유명했지. 머슬 밀크, 몬스터 밀크, 신타6, 하이드로웨이, 골드 스탠다드 웨이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 비싸면 한 6만 원, 보통 한 5만 원 뭐 이 정도 했었지. 중량은 다 2.27kg 정도 됐었고, 2.27kg면은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묵으니까. 근데 국산은 중량은 한 2.5kg 정도 되고 가격 막 10만 원씩 해버리고 어떻게 사 먹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몬스터 짐, 몬스터 마트 뭐 이런 데 가서 해외 직구하고, 그때는 그 통관 비용하고 배송 비용이라는 게 있었고요. 통관비 배송비가 합쳐서 보통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 그 통관할 수 있는 비용이 150달러까지인가 해가지고 15만 원치씩 사면은 통관비하고 배송비를 10,000원을 내서,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를 꽉꽉 채워서 샀죠. 지금도 이제 몬스터 짐이라고 뭐 절찬리에 잘 팔리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여기서 뭐 후원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뭐 광고료를 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장 유명한 데고 나도 여기서 많이 사 먹어 봤으니까 내가 보기도 편해서 그냥 이리 들어와 볼게. 비타민, 오메가3, 식이섬유, 유산균, 마그네슘, 아르기닌, 크레아틴, BCAA, EAA, 지구력, 부스터, 단백질, 닭가슴살, 막 쉐이커 뭐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 이 중에서 대체 나는 어떤 보충제를 사 먹어야 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진짜 헬스 초보자분들이 알 수 있게 보충제의 우선순위 같은 걸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1순위 보충제는 뭘까요? 뭐 당연하지만 프로틴, 단백질입니다. 프로틴 보충제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게 약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프로틴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는 그냥 음식 가루입니다. 가루. 어린 애기들이 분유를 타 먹잖아요. 왜 분유를 타 먹죠? 애기가 아직 이빨이 안 났잖아. 음식을 씹어 먹기가 어렵잖아. 이유식을 아직도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애기면은 물에 타서 꿀꺽꿀꺽 마시잖아. 소화도 편하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프로틴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예요. 전혀 약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단백질 가루입니다. 그래서 프로틴 보충제 효과 있나요? 단백질 보충제 효과 있나요?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돼. 이거는
치킨에 효과가 있나요랑 똑같은 거야. 치킨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존나 맛있고 단백질 있고 뭐 그러겠지.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도 효과가 있나요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음식이야 이거는. 너네 단백질 보충제 약국 가서 사? 아니지. 인터넷으로 그냥 살 수 있지. 요즘에는 마트 같은 데 가도 보충제 팔지. 왜? 가공 식품이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로 나뉠 수는 있죠. 웨이는 우유 얘기하는 거예요. 대두, 소이, 뭐 계란 이런 것들로 보통 나뉘어. 우리가 보통 프로틴 보충제라고 하면은 웨이 프로틴을 보통 얘기합니다. 우유 보충제. 우유 보충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가 뭐냐? 미국 애들이 뭘 많이 먹어요? 외국 서양 애들이 치즈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유로 치즈를 만들고 나면 찌꺼기가 밑에 좀 가라앉아요. 그 가라앉은 찌꺼기가 바로 유청이에요. 그 유청에는 치즈 만드느라 지방을 거의 다 걷어가가지고 남은 단백질만 조금 깔아앉아 있어. 그래서 물하고 단백질이 조금 깔아앉아 있는 유청 물이 나와요. 그 물을 옛날엔 그냥 버렸어. 쓸데가 없으니까. 치즈 만들고 났는데 그 남은 찌꺼기 물이 있어. 그거 뭐 할 거야? 그냥 버렸겠지. 아무 맛도 안 나. 그냥 약간 비릿한 느낌만 조금 있고 아무 맛도 안 나. 근데 요거를 처음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걸 갖다가 응고를 시켜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보니까 이거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운동선수들이 먹기 좋겠는데 해가지고 포대로 이제 요청 단백질 같은 거를 만들어서 누가 팔기 시작했어. 아마 조 웨이더가 먼저 팔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 아저씨가 뭐 상업적으로 이것저것 다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치즈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싼 거 존나 떼어와가지고 그 가루로 만들어서 팔기만 했으면 되니까 존나 편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대두 단백질 같은 것도 이제 나옵니다. 대두는 이제 더 싸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콩 가루가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뭐 80% 이상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그 어느 한 회사가 거의 다 잡고 있는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콩밭의 크기가 거의 뭐 우리나라만 하대. 뭐 그런 말 많잖아요. 미국에 있는 옥수수밭 크기가 우리나라의 몇 배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런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콩을 생산하는 존나 큰 회사가 하나 있는데 대기업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콩밭의 크기가 우리나라 뭐 정도 된대 크기가. 그래서 우리가 먹는 콩가루 중국산 콩가루가 다 그냥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중국에서 대량 생산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싸. 웨이 프로틴도 싸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거고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대두도 마찬가지 싸서 많이 만들어지는 것 뿐이에요.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계란 단백질은 생각보다 조금 비쌉니다. 계란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그 노른자로 그 제빵할 때 무언가로 이제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흰자가 좀 많이 남나 봐. 그 흰자로 뭘 할까 하다가 이것도 2.3리터짜리 그 통에다가 계란 흰물만 꽉 채워가지고 팔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원래 싸게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계란이 서양 같은 데서 싸게 파는 데도 많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좀 비싼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유통에서 아무래도 계란 흰자는 상할 확률이 높죠. 대두 단백질 가루로 만들어 놨어. 요거 밀봉만 잘하면은 유통기한 막 1년 2년씩 가잖아. 근데 계란 흰자 물은 잘 상해. 그래서 이동할 때도 냉장으로 이동해야 돼. 이러면 당연히 유통비가 올라가니까 계란 흰자 물은 생각보다 좀 비싸요. 실제로 여기 지금 팔지 안 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2.3리터짜리 1갤런짜리 우유 통에 계란 흰자만 들어있어. 그러면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2개 정도를 까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 계란 흰물을 조금 더 부어. 그러면은 계란 흰자는 한 6, 7개 분량이 들어가고 노른자는 한 2개 들어가고 한 7, 3에 21 해가지고 노른자까지 합치면은 단백질 한 30g 정도를 먹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비리고 당연히 맛이 없습니다. 조금 먹다가 말았었고 대두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렸을 때는 식물성 단백질은 쓰레기라고 생각했어. 식물성 단백질 뭐하러 처먹어? 왜 먹어? 안 먹어. 웨이 프로틴 있는데 왜 먹어? 동물성 단백질 먹어야지. 아니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몇 개의 아미노산이 다 필요해. 근데 식물성 단백질에는 그 아미노산이 몇 개 벼. 그러니까 레고가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근육이라는 레고가. 그러니까 완전한 단백질을 먹어야 해. 물론 대두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그래도 좀 근육 안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대두를 먹어? 거기에다가 대두 단백질 많이 먹으면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수치 올라가서 뭐 가슴에 몽울이 잡힐 수도 있다.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헛소문들까지 많이 돌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대두 단백질을 거의 먹지 않았고 이제 웨이 프로틴만 먹었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을 섞어서 먹는 게 좋다는 게 요새 또 중론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 단백질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난단백 실제로 파네요. 28서빙인데 61,000원이야. 비싸죠. 난단백이 더 비싸.
그에 반해서 100% 유청 단백질로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66서빙에 7만원, 조금 비싼데 서빙이 많죠. 81서빙에 9만원. 난단백보다 더 싸죠. 오히려 뭐 아이솔레이트 먹으면 뭐 흡수 더 잘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또 의미 없는 것 같긴 해. 여기 나우사가 맛은 없고 이제 성분은 확실하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유명했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제품은 없었고 그냥 나우 무맛만 나왔었는데, 요새는 이제 WPI 제품을 나우에서도 이런 식으로 만드네요. 원래 나우는 항상 포대로만 만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충제 많이 먹을 때 꽤 많이 사 먹었던 게 MP 컴뱃이었습니다. 골드 스탠다드 웨이는 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팔리나 보네요. 신타 여기 나오네. 이제 인기가 좀 떨어졌나 보다. 신타가 항상 우리 때는 최상위에 있었는데 인기가 좀 떨어져서 중위권 정도에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틴 보충제를 드시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도 뭘 먹어야 될지 좀 모르겠잖아. 일단 난단백은 뭐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가성비도 좀 떨어지고 그냥 집에서 계란 후라이 해서 드시면 맛있으니까 그게 나으실 것 같고, 여기 식사 대용이나 게이너 쪽으로 들어가면은 살이 많이 찌고 싶은 분들이 보통 이쪽으로 많이 빠지기 마련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게이너 드실 거면 그냥 밥 드세요. 어차피 여러분의 뭐 지방을 합성시키든 근육을 합성시키든 여러분 몸을 크게 키우려면은 식사가 주가 돼야 되는 건데, 설탕물 아무리 쳐 드셔봐야 밥에 안 돼요. 그러실 거면 차라리 뭐 이렇게 뭐 피자빵 같은 거 드시고, 아니면 집에서 뭐 비빔밥 같은 거 비벼서 계란 후라이 얹어서 드시고, 그게 훨씬 살 잘 찌니까 그걸 하시고, 단백질을 드신다면은 여기 유청 복합 단백질 아니면은 100% 유청 단백질 요걸 드시는 게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100%보다는 그냥 복합 단백질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신타 같은 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은, 복합 단백질이라는 말은 단백질도 보통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탄수화물이 좀 들어있거든요. 보시면은 성분표가 항상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슈가 보시면 2g 들어있잖아. 설탕도 2g 들어있고, 단백질 24g 들어있고, 카보드레이트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도 6g 들어있고, 탄수화물 6g 들어있고 그 중에서 설탕이 2g 들어있어. 이 말은 맛있다는 거예요. 100% 웨이로만 나오면은 맛이 아주 맛있기는 좀 어렵고요.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 줘야 맛있거든요. 그리고 뭐 영양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위해서는 혈당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100% 단백질만 드시는 것보다는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같이 드시는 게 좋고, 본인이 좀 부지런해서 운동 끝나고 나서 뭐 단당류 따로 챙겨 먹고 100% 웨이 프로틴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신경을 쓰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더 순수한 단백질인 100%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지만, 그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복합 단백질 제품을 드시는 게 좋아요. 게이너는 얘기했지만 게이너 사 드실 거면 그냥 밥 드세요. 이제 여러분이 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이제 부스터일 거예요. 운동 전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섭취하는 제품을 통칭하는 말로 흔히 부스터라고 부릅니다. 이 부스터 제품은 집중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과 혈관을 확장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 높은 운동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스터는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흥분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2두 운동을 한다 칩시다. 혈액이 존나게 돌면서 혈액이 여기에 차서 펌핑이라는 게 되잖아. 펌핑이 된다고 해서 꼭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지만, 근육에 상처가 나서 그게 아무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근조직이 형성이 되는 거지만, 펌핑을 시켜서 근막도 늘어나고 근육도 점점 풍선 불듯이 부는 그것도 이용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펌핑이 잘 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 내추럴 훈련법이라는 게 나왔을 때 당신이 어떤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근육에 얼마나 실제로 상처를 냈는지가 중요하지, 펌핑 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펌핑도 중요해요. 부스터는 왜 처먹냐? 운동하기 전에 일단 뇌에 박하사탕 같은 걸 하나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운동 가고 싶은데도 조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럴 때 부스터를 한 잔 먹으면은 거기 있는 베타알라닌 같은 게 근신경계에도 좀 깨워주고, 카페인 들어와서 심장 빨리빨리 뛰고, 어떤 성분인지 밝힐 수 없는 우리 회사들의 기밀인 성분들이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러면서 유명한 거 많이 있죠. 우리 어렸을 땐 노익스가 진짜 유명했었고,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나요? 이러면은 보통 부스터에는 이렇게 써있어. BSN이 회사 이름이에요. 노익스는 BSN 연구팀에서 개발해낸 최대 퍼포먼스 블렌드를 개발해냈습니다. 정확한 성분을 안 알려줘. 부스터 특징이에요. 뭐 웨이 프로틴 제품이야, 단백질 제품이야, 정확한 성분 다 알려줘야 돼. BCA 제품이야, 정확한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 BCA 자체가 성분 이름이잖아. 근데 부스터 제품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는지 써있긴 써있는데 안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 회사만의 특제 소스가 들어있음,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뭐 C4도 많이 팔리고 노엑스도 많이 팔리고 뭐 이러지만 뒤에 성분 보면은 써있는 건 얼추 다 비슷해. 흡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탄수화물 조금 들어있고 티아민, 비타민 B하고 D, 칼슘 좀 들어있고 마그네슘 들어있고 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름을 안 알려주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있죠. 아까 베타알라닌이 아까 신경계 흥분시키는 그런 성분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부스터는 일단 무조건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빠르게 흡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2시간 동안 공복을 하고 드셔야 돼요. 최소한이에요. 3시간 정도 공복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시간 넘게 공복이면은 너무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서 안 좋고, 그래서 당신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운동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운동 가기 전에 한 5시간 정도 전에 식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운동 가기 5시간 전에 식사를 하시면은, 적당히 식사를 하셨으면은 이게 소화 흡수되는데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공복 상태가 2시간에서 3시간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시간 정도 전에 밥을 먹으면은 공복 2-3시간이 되고, 운동 가러 가기 전에 부스터를 딱 때리면은 존나 빠르게 위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혈액에서 돌겠죠. 그러면 혈액순환 되고 심장 빰빰빰빰, 얼굴이 따끈따끈거려요. 얼굴 따끈거릴 때 놀라지 마세요. 그게 베타알라닌 때문에 그래요. 안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대체로 거의 다 느껴집니다. 얼굴이 따꼼따꼼하면서 운동 가고 싶다. 막 몸이 약간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여러분이 뭐 더위를 한 일주일 정도 참으면은 추 있는 데가 좀 간질간질하면서 약간 막 ADHD 비슷하게 오잖아.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막 뭐 상도 가능하겠노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런 느낌이 몸에 들어. 몸에 약간 발정난 듯한 느낌이 몸에 드는 거예요. 빨리 헬스장 가서 막 들고 싶다. 그리고 진짜 가서 들어보면은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부스터에 어느 정도 의존이 된 사람들, 부스터 의존증이 걸린 사람들은 부스터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퍼포먼스 차이가 한 1-20%가 나요. 이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1RM이 올라가는 건 아니야.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부스터 먹으면은 1RM이 몇 킬로가 올라간다는 거야. 이거 씨발 존나, 이건 너무 플라시보야. 이거는 부스터 먹는다고 1RM이 올라가진 않아. 그러면 씨발 역도 선수들 다 부스터 먹고 올림픽 나가겠지. 확실한 거는 회복력하고 지구력은 조금 확실히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부스터를 자전거 탈 때도 먹어보고, 농구나 축구하러 갈 때도 먹어보고, 헬스하러 갈 때도 먹어보고, 등산하러 갈 때도 먹어보고 해봤거든요. 헬스할 때 확실히 내가 벤치프레스를 뭐 한 8세트 정도 할 수 있다 쳐요. 평벤치, 인클라인 벤치, 덤벨 벤치까지 해가지고 뭐 한 2세트 정도 해서 8세트 정도 할 수 있다고 쳐. 부스터를 먹으면은 한 9세트, 10세트가 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벤치프레스를 뭐 80kg로 10개를 1분씩 쉬면서 4세트를 할 수 있었는데, 부스터를 먹으면은 한 50초씩 쉬면서 할 수 있어. 약간 요 정도의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할 때 펌핑이 더 잘 옵니다. 요게 사실 부스터를 먹는 최고의 이유일 거야. 첫 번째 이유일 거야. 펌핑이 잘 와. 부스터 안 먹고 벤치프레스를 해. 펌핑이 뭐 한 요 정도 왔다 쳐. 부스터를 먹고 가슴 운동을 해. 펌핑이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가슴이 뻘게.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그 맛에 부스터 먹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위약 효과라고 하잖아요. 항상 어떤 약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뭐 사람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는 가짜 약 먹이고 여긴 진짜 약 먹여서 위약 효과하고 실제 약효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런 실험을 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국 우리 육신도 정신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스터를 먹어서 운동이 더 잘 된다, 몸이 더 좋아진다라고 진심으로 믿으면서 드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부스터는 믿음의 영역이야. 난 효과 또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드시면은 부스터 헛돈 낭비하는 거야. 헛돈 쓴 거야. 실제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와 나 씨발 부스터 먹었더니 힘이 존나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지금. 똑같은데 와 나 펌핑 더 많이 온 것 같지 않아? 와 역시 부스터 달라. 아 노이스 진짜 달라. 요렇게 하셔야지 실제로 효과도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부스터 의존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벤치프레스를 80kg로 10개를 5세트를 할 수 있는 새끼야. 근데 내가 오늘 깜빡하고 부스터를 안 갖고 왔어. 아니면 좀 센 부스터들은 휴지기를 가져야 해요. 보통 뭐 8주 정도 먹고 나면은 1-2주를 쉬어야 돼. 12주 먹고 나면 2주 정도 쉬어야 돼. 좀 센 부스터들은 그래요. 휴지기를 가지라고 권장해요. 휴지기 안 가지면 뒤짐은 아닌데 휴지기를 갖는 게 좋다고 써 있어. 그럼 내가 한 8에서 12주 동안 부스터 먹고 야무지게 운동을 했어? 부스터를 2주 휴지기를 해야 되잖아. 2주 동안 운동이 망해. 전체적으로 14주를 놓고 봤을 때 내가 부스터를 먹은 효과는 사실상 없어. 12주 동안 조금씩의 이득을 더 취했는데 2주 동안 운동이 망해.
그래서 오히려 약간 손해를 보기도 해. 이게 이제 부스터 의존증이 똑같이 발현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하셔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내가 부스터를 좀 잘 활용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에 의존해서 부스터가 없으면 안 되는 몸이 돼버리는 건지. 존나 약간 대형 도 같은 거죠. 여러분이 여잔데 대형 도를 샀어요. 이걸로 내가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형 도 덕분에 더 이상 한남을 만날 수 없는 몸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야. 부스터는 대형 도야. 대형 도를 살지 말지는 당신의 의지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끄덕끄덕. 부스터를 먹으면 안 좋은 상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예전에도 많이 들어왔던 질문인데 형 부스터 먹고 여자친구랑 관계를 가지면은 제 퍼포먼스가 늘어날까요? 이런 질문을 진짜 진지하게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근신경계하고 성기능하고는 다른 길이에요. 당신이 근신경계를 흥분시키는 부스터를 먹으면은 치 기능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잘해보려고 부스터를 먹었어. 공복에 부스터 먹었어. 여자친구랑 해. 정상적으로 위해준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이렇게 올라탔어. 삼각근이 커져. 삼두에 펌핑이 와. 이거 오래 힘주고 있으면. 뒤에서 위해주고 있어. 허리를 잡고 이두에 펌핑이 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깨, 삼두, 이두에 펌핑이 온다는 거는 추로 갈 혈액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아그라를 들으셔야죠. 부스터는 골격근의 혈액순환을 유도한다. 바이아그라는 추의 혈액순환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부스터 먹고 하지 마세요. 하나 더. 농구, 축구. 특히 농구. 내가 농구를 30살 때 처음으로 농구를 하러 갔어요. 그럼 나는 농구를 못해. 초보자야. 근데 신체 능력은 좋아. 그럼 내 신체 능력을 더 살리고 싶어. 이제 개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내가 농구는 못하지만 내가 리바운드 존나 따고 속공 다 참여하고 백코트 제일 빨리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농구를 하러 갔어. 부스터를 먹으면 내가 더 잘 뛸 거 아니야. 체력이 좋아질 거 아니야. 부스터를 먹고 해봤어. 근신경계가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손이 떨려서 슛이 안 들어가. 할 거. 공복에 부스터를 드셔보면은 얼굴 따끔거리면서 혈액순환 되면서 손이 살짝 떨려요. 이게 카페인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베타알라닌 때문에 손이 살짝 떨리거든요. 농구하러 갈 때 부스터를 드시면은 손이 떨려서 슛이 안 들어가요. 농구할 때 드시지 마세요. 부스터는 언제 먹어라? 헬스할 때 먹어라. 이제 오메가3 아놀드 아저씨가 3대 보충제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얘기했던 게 프로틴,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요 세 개를 얘기했어요. 아놀드 슈와제네거 아저씨가 뭐 우리는 보디빌더로 유명하지만 그 아저씨가 머리도 좋아요. 주지사까지 했던 양반이고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뭐 박사학위도 아마 딴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양반이야. 그 양반이 오메가3, 종합 비타민, 프로틴 요 세 개 뽑았다는 거는 그냥 어디 헬스장 관장한테 물어봤을 때 야 먹어보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 이게 아니야. 그 사람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신 몸에 정말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보충제 중에 하나가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이 전에 얘기했던 부스터 같은 것처럼 먹자마자 어떤 효과가 느껴지지가 않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루에 3번씩 오메가3를 먹어도 몸에 어떤 느낌이 나질 않아요. 그냥 지방산이야. 또 아니야. 오메가3도 약이 아니에요. 그냥 지방산 중에 하나예요. 자, 읽어봅시다. 동물의 중요한 에너지 원이 되는 지방산, 탄소 결합 형태에 따라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구분되는데 불포화 지방산은 지방 조직 사슬에 이중 결합이 되어 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9 지방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3와 오메가6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지방산으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기도 합니다. 들으셨다시피 오메가6도 사실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옥수수 사료를 먹는 동물들을 많이 먹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 수입되는 소고기 같은 것들은 전부 옥수수 사료를 존나 처먹인 소를 먹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도 닭고기 같은 거를 먹을 때 닭들한테 주는 사료의 주성분 중에 하나가 옥수수야. 그리고 옥수수에는 오메가6가 많아요. 우리 몸에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2에서 1대4 정도가 됐을 때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하고 건강한 상태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을 재보면은 8대1, 많은 사람은 막 20대1, 30대1까지도 나온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국인의 식단에 오메가3가 너무 적고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을 우리가 섭취를 많이 해야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방이 들락날락을 많이 하게 돼요.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지방이 그만큼 들락날락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오메가3를 많이 안 먹고 오메가6가 체내에 많이 쌓여 있으면 지방이 들락날락을 잘 안 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살을 빼려면 지방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방은 탄수화물이라는 공장에서 탄다,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이게 헬스 쪽에서 옛날에는 많이 있던 명언인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알려지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방이 연소가 되려면은 탄수화물이 대사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요. 새로운 지방이 들어와야 원래 있던 지방이 잘 분해가 됩니다. 뭐 보디빌더나 살을 이빨 빼야 되는 사람들은 진짜 지방 자체를 몇 달간 제한을 해버리면서 살을 빼기도 하는데요. 일반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회 출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체지방을 조금 더 원활하게 빼기 위해서는 탄수화물도 필수적으로 드셔야 되고 지방도 필수적으로 드셔야 하고, 그 지방을 드실 때 오메가3의 비율이 높게 드셔야지 지방이 빠지고 새로운 좋은 지방 들어오고 나쁜 지방 빠지고 이런 그 순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한 식단이라고 하면 어떤 한 가지를 배제하고 어떤 한 가지를 좋으니까 많이 먹고,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야. 골고루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만국 공통으로 다 있잖아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단백질을 구성하실 때 물론 웨이 프로틴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합쳐서 드셔야 된다는 이유도 그렇고, 지금 오메가3 때문이기도 한데 생선도 좀 드셔야 돼요. 우유 단백질만 냅다 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닭도 좀 먹고 해산물도 좀 먹고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게 좀 더 건강하게 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귀찮으니까 오메가3 보충제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연어도 좋죠. 연어의 단점은 수은밖에 없어요. 참치캔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수은 때문에. 참치하고 연어가 그 바다나 강에서 최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그 수은은 계속 체내에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참치나 연어들이. 그럼 그걸 먹으면 내 몸에도 수은이 쌓여.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야 되긴 해서 연어나 참치를 너무 많이 먹는 게 조금 그럴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영양적으로는 존나 좋은 게 맞긴 해. 참치하고 연어가. 식이섬유, 요거를 안 그래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똥을 잘 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신 의학계에서 최근 한 5년 전쯤부터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것들이죠. 장내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러니까 장내에 유익균, 우리 몸에는 세균이 킬로그램 단위로 있어요. 당신 장에서 만약에 순대 만들려고 쭉 뽑아내면은 거기서 이제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장내 미생물들이 존내 많이 들어있어요. 장내 미생물들 중에서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익균들이 많이 배양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식이섬유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요즘 식습관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식이섬유 섭취가 적어요. 옛날 우리 한국인의 밥상 하면 풀떼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은데, 사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식단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뭐 삼각김밥이나 빵 쪼가리 같은 거 먹고 학교나 회사 가고, 점심에 뭐 회사에서 그냥 먹는 거 먹는데 풀 같은 거 많이 안 집어먹고 그냥 메인 음식만, 뭐 해장국이나 뭐 순댓국 이런 것만 먹고, 저녁에는 또 고기하고 술 같은 거 많이 먹고, 또 만약에 쌈을 잘 안 싸 먹고 이러면 생각보다 야채를 많이 안 먹어, 한국인들이 요새. 그래서 한국인들이 요새 대장암도 많이 늘어나고 건강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많잖아.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건데, 여기 식이섬유하고 바로 옆에 있는 유산균까지. 저는 만약에 지금 저한테 3대 보충제 뽑아라 하면은 유산균하고 오메가3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 아놀드 아저씨가 3대 보충제 뽑았을 때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는 게 나오기 전이에요. 제가 아놀드 아저씨가 그 대답을 한 걸 본 게 한 20년쯤 전이거든요. 지금 다시 물어보면 다르게 대답할 것 같아. 그 정도로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한테 어떤 선물 같은 거 해줄 때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게, 좋은 유산균 같은 거 선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진짜 진심으로. 나도 유산균을 몇 번 광고를 해본 적이 있고 한데, 유산균 정말 많이 중요하고, 유산균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 게 아까 말했다시피 식이섬유. 식이섬유도 요새 보충제가 나와요. 물론 식이섬유를 풀떼기로 먹는 게 더 좋겠지만 귀찮아서 못 먹겠다면 오메가3도 보충제로 먹고 식이섬유도 보충제로 먹고 유산균도 보충제로 먹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내 몸을 좋아지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건강 상태 자체가 올라가.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근육을 만들기에 더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
마그네슘을 굳이 뭐 따로 먹을 것까지 필요한가 싶긴 하지만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보충제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ZMA라고 이제 따로 챙겨 먹었어요. 마그네슘하고 아연 같은 거를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게 조금 부족하니까 ZMA 보충제를 따로 챙겨서 먹었는데, 그래서 특히 자기 전에 먹으면은 좀 숙면이 어느 정도 유도가 되면서 근육의 이완이 잘 된다는 건 회복이 잘 된다는 거니까, 근육은 회복할 때 커지니까 중요한 보충제라고 하지만 뭐 솔직히 따로 마그네슘까지 먹어야 될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비타민 보시면은 요새 마그네슘이랑 아연 같은 게 잘 들어있어요. 우리 때는 이 라이프 포스하고 얼라이브를 좀 높게 쳐줬거든. 비타민 하면 센투륨이었잖아,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 근데 그때도 헬스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비타민 랭킹이라는 걸 매년 매기는데, 원래 미국 새끼들이 랭킹 매기는 걸 엄청 좋아해. 비타민 랭킹을 매기면은 센투륨은 100등 안에도 못 든다는 거야. 비타민 랭킹 최상위권 들어가는 게 라이프 포스하고 얼라이브라고, 그 둘 중에 하나 먹어라, 이런 얘기가 한 20년 전에 돌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라이프 포스하고 얼라이브 제품을 많이 먹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어. 얼라이브 제품을 보면은 비타민 당연히 C, D, E, K, 뭐 B 오지게 많이 들어있고, 여기 징크 보이시죠? 아연 들어있고, 마그네슘 보이시죠?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망간도 들어있고. 그래서 요새 종합 비타민 드시면은 ZMA 다 들어있으니까 마그네슘 보충제나 ZMA 보충제를 따로 드실 필요까지는 없고, 종합 비타민 좋은 거 하나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 오줌으로 다 나오는 거 같지?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진짜 뭐 보디빌더들은 비타민을 또 이걸 다 따로 먹어요. 막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우리는 좀 에바고, 종합 비타민 먹자. 그리고 MCT 오일, 이제 요게 좀 핫해가지고 저도 한 반년쯤 전부터 이제 귀찮아서 잘 안 먹긴 하는데, 솔직히 챙겨 먹으려고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저 집에 사놨어요. MCT 오일이라고 이렇게 보충제를 사시면은 그냥 식용유 같은 거예요. MCT 오일이라는 기름이 들어있고, 요게 이제 보통 코코넛 같은 데 많이 들어있어서 코코넛 오일로도 이제 많이 팔고 이러는데, 어떤 음식을 드시든지 요거를 이제 조금 첨가해 드시는 거예요. 한 5방울 정도를. 서양 애들은 보통 샐러드 먹을 때 MCT 오일을 뿌려서 먹는데, 우리는 샐러드 문화가 아니니까 샐러드를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라면 끼리 먹을 때도 조금 뿌려 먹고, 닭가슴살 먹을 때 조금 뿌려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잘 안 먹긴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MCT 오일 보시면은 뇌는 수분을 제외하면 60에서 80% 정도가 지방으로 다른 장기들보다 지용성 영양소와 비타민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 향상, 기억력,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는 양질의 지방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운동도 잘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진짜 지능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실제로 뇌의 컨디션이 좋아야 운동을 할 때 훨씬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고 해요.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상태면은 실제로 내 근육의 퍼포먼스도 잘 안 나와요. 이 근육의 퍼포먼스라고 하면은 사실 무거운 걸 들거나 뭐 많이 들거나 오래 뛰거나 하는 약간 극한의 퍼포먼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세적인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 투수라고 쳐요.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 뇌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은 제구력도 좀 떨어진다 이거예요. 골프 선수야? 공이 잘 안 맞는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이 뭐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든 아니면 그냥 뭐 게임 스포츠 같은 걸 즐기든 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운동도 더 잘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BQ 얘기가 아니에요. 스포츠 지능 얘기가 아니고 뇌 컨디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MCT 오일이 그런 뇌 컨디셔닝 향상에도 도움을 많이 준다 이거야. 그리고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제 비 아저씨가 닌자 어쌔신 찍고 이러실 때 나는 체지방률이 0%다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셨어요. 실제로 직접 본인이 하셨어요. 체지방률이 난 0%다.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뇌에 한 70% 정도가 지방이에요. 수분을 제외하면. 체지방 0%가 되려면 뇌가 없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눈알 같은 데도 이제 지방이 많이 있거든요. 눈도 없어야 돼요. 체지방률이 0%가 되려면. 근데 20년 전에는 무지의 시대여서 다 믿었어. 비 아저씨가 체지방률 0% 이러면은 막 기사 존나 뜨고 이랬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아니 뇌가 있는데 지방이 어떻게 0%야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 옛날에는 사람들이 TV에 나오면 다 믿어. 비체지방 0%래. 흑자 오빠 운동하죠? 운동하지. 오빠 체지방률 몇 프로예요? 나 그때 한 9% 이 정도. 비는 0%래요? 에이, 흑자 오빠 트레이너인데 비보다도 체지방률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B 씨가 몸이 좋긴 한데 체지방률 0%는 안 돼. 뇌가 거의 다 지방으로 돼 있어. 뇌가 없어야 체지방률 0%야. 비가 그랬는데요? 여기 기사도 나왔는데요? 기계가 오류가 있었겠지. 인바디가 어디 나사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오류가 좀 있었겠지. 아니 TV에 나왔다니까요.
트레이너 쌤보다 비가 더 잘 알겠지. 헐리우드 스타인데. 그런 시대야. 그런 애들이 더 많았어. 말해도 의미가 없다니까. 허벌라이프 같은 거 이렇게 첫 드시고 계시면은 허벌라이프 제품이 뭐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허벌라이프 제품으로 나오는 성분하고 똑같거나 더 좋은 제품이 훨씬 싸다. 해외 직구로 사면 그거 사셔라. 15년 전 20년 전에 여자들한테 얘기를 해. 그럼 여자들이 뭐라 그런다고? 여자는 여자 보충제 먹어야 돼요. 저는 트레이너 쌤처럼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되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허벌라이프 먹는 거예요. 그거 안 먹을 거예요. 그럼 내가 앉혀놓고 얘기를 한다고. 야, 여기 성분을 봐봐. 허벌라이프라고 해서 뭐 씨발 대단한 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맛있게 만들려고 여기 탄수화물 좀 들어있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허벌라이프에서 너한테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 그러지. 굶으라 그러지. 네, 왜 그러겠어. 이거 먹어서 살 빠지는 게 아니고 굶어서 살 빠지는 거라고. 이게 별로 좋지도 않고 가성비가 꾸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신타6 엣지야 이게. 엣지 버전이 이게 탄수화물이랑 지방 같은 게 좀 덜 들어있어. 요 엣지 먹어. 요게 가격도 반값이고 성분도 더 좋아. 그치만 신타6는 그 보디빌더 되는 사람들이 먹는 거고 허벌라이프는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건데 여자는 여자 보충제 먹어야 돼요. 이런다고. 20년 전엔 그냥 이게 평균 지능이었다고. 말이 안 통한다니까. 자, 그래서 MCT 오일 살짝 보고 넘어갔고요. BCAA 볼게요. 이소루신, 유루신, 발린이라는 세 가지 아미노산이 우리 근육을 가장 많이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근육 1세포를 만드는데 아미노산이 20개가 필요한데 그중에 요 세 개가 가장 많이 차지해. 뭐 35%를 차지한대. 이제 거기에다가 요새는 EAA라고 이제 신진대사하고 에너지 형성에 도움을 주는 뭐 그런 물질까지 합쳐서 BCAA하고 EAA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일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BCAA를 너무 과섭취할 경우에 이미 있는 근육을 분해한 다음에 새로 들어온 BCAA로 다시 근육을 만든다 이거예요. 멀쩡한 건물을 부신 다음에 새로 짓는다는 거야. 안 좋겠죠 당연히. 그 말인즉슨 BCAA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근손실이 올 확률이 있다는 게 가장 최신 트렌드입니다. BCAA 보충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지간히 자신의 몸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안 먹어요. 그래서 자, 글루타민도 마찬가지.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의 원료가 되는 글루타민, 체지방 연소와 근육 생성뿐 아니라 소화기 계통 강화 및 우울감 감소 등 신체 내외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물질이라는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글루타민도 사실 먹어도 아무 효과를 못 느껴. 글루타민이나 BCAA 같은 거 먹고 효과 느낀다는 사람은 솔직히 뻥쟁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뭐 이승철, 황철순도 못 느껴 이거는. 광고할 때나 느끼겠지. 근데 제가 많은 보디빌더들이 BCAA하고 글루타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보통 보디빌더쯤 되면 둘 다 먹는데 보통 둘 중에 하나만 먹으라면 뭐 먹을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보디빌더가 BCAA보다 글루타민을 먹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은 여기 소화기 계통 강화 및 우울감 감소 등 신체 내외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당장 운동을 얼만큼 하고 펌핑이 얼만큼 오고 내가 단백질을 얼만큼 먹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몸을 만들려면은 몸의 컨디셔닝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 건강. 몸이 계속 골아가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봤자 장기적으로는 결국 근손실이 올 거 아니야. 아플 거 아니야. 많은 보디빌더들이 특히 요즘 보디빌더들은 이 보디빌더 생활, 선수 생활을 길게 가져가고 싶잖아. 그 축구, 농구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고. 요즘 운동 선수들의 트렌드예요. 장기적으로 컨디셔닝을 좋게 가져간다. 여러분도 몸을 만드실 때 지금 당장 내 몸에 도움을 주는 애들, 부스터, 웨이 프로틴, 단백질 보충제, 요게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밟히실 텐데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적으로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오메가3, 멀티비타민, 뭐 글루타민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야. 오늘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 제이미 바디는 경기 전에 에너지 드링크 3캔 원샷하고 담배 피고 들어간대. 하는 짓은 좀 멍청하긴 해. 아니 3캔을 처먹으면은 퍼포먼스가 떨어져. 자, 당을 많이 처먹어 갑자기 혈당 수치가 올라가, 인슐린이 나와, 혈당을 낮춰. 당이 존나 많이 들어있는 에너지 음료를 3캔을 때리고 경기 들어가면 혈당 수치가 떨어진 채로 경기를 해야 된다고. 이건 뭐 지능이 떨어지는 거지 이거는.
한 캔 정도는 상관이 없겠지만 최신 트렌드에도 역행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좀 미국 운동 선수들이 최신 건강 트렌드를 좀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스포츠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 건지 코치들이 더 유능해서 그런 건지 올림픽 때 러시아 이기려고 스포츠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유럽 축구 선수들이 막 옛날에 막 담배 존나 피고 축구하고 막 이럴 때도 미국 운동 선수들은 뭐 과학적으로 트레이닝 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랬었잖아. 그런 마찬가지로 요즘 트렌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길게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축구 농구를 백날 존나 잘해봤자 20대 초반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메시의 기량은 20대 초중반 때가 절정이었지만 돈은 30살 때 더 많이 벌잖아. 선수 생활을 길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프로 운동 선수들은 에너지 음료 존나 처먹고 당장 오늘 저녁 경기에서 퍼포먼스를 높게 내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올드스쿨이야. 요즘 선수들은 이렇게 컨디셔닝을 들쭉날쭉하게 만들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내 컨디셔닝이 상타치가 나오게 계속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건강에도 더 좋고 내 전성기 기량을 더 오래 가져가는 데도 더 좋고 내가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하는 데도 더 좋고 부상도 어느 정도 방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헬스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 몸 만드시는 분들 다 10년, 20년, 30년까지 생각하시잖아. 저 바디 프로필 한번 찍고 운동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 갖고 헬스 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 그러면 장기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집중을 하시라 이거예요. 오늘의 이제 좀 주인공 중에 하나인 크레아틴. 자, 크레아틴의 효과를 봅시다. 근육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 근육 단백 합성에 도움. 크레아틴은 근육 수축의 주요 에너지원인 ATP 생성에 관여하는 신체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화합물입니다. 여러분이 에너지를 낼 때 가장 1차원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발생시켜주는 에너지 생성의 한 가지 시스템 중에 하나가 ATP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T가 트리플이에요. D가 더블이고. 그래서 ATP가 됐다가 ADP가 됐다가 아데나신에 인산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당신의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한 가지 방식이에요. 방식. 그러니까 당신이 탄수화물을 처먹어서 그게 단당이 되어 소화 흡수가 돼서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한 가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고 저 ATP도 한 가지 시스템인데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거는 ATP가 왔다야 왔다. 역도 선수야 ATP 에너지 활용을 존나게 잘하겠죠. 파워리프팅 선수야 존나게 잘하겠지. 보디빌더도 존나 잘할 거예요. 투수들, 축구 선수들 다 마찬가지.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힘을 활용하는 모든 운동 선수들이 저 ATP 에너지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크레아틴이 그 ATP 에너지 생성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크레아틴은 지금 자연 발생하는 화학 물질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지금 크레아틴이 있어. 보통 근육 내에 있어요. 뭐 간에도 있고 뭐 이런다는데 장기에도 좀 있고 이런다는데 그냥 보통 우리 근육에 크레아틴이 들어있어. 그 크레아틴의 양이 많으면 근육 이 새끼 자체도 힘이 좀 세고 저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도 더 용이해져요. 그래서 크레아틴이 중요해. 그럼 이 크레아틴은 어디 들어있냐? 우리 근육에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럼 또 어디 들어있겠어? 돼지 새끼 근육에도 들어있고 소 새끼 근육에도 들어있고 말 새끼 근육에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짐승 새끼들 포유류의 근육에는 크레아틴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소한테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헬스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새끼들이 몸이 많이 크는 이유, 양놈들이 우리보다 몸을 잘 만드는 이유가 그 새끼들은 어렸을 때부터 소고기를 많이 먹었어.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소고기를 많이 못 먹었어. 생일 때나 처먹었어. 돼지고기나 좀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크레아틴을 많이 못 먹어서 근육이 잘 안 생기는 거야. 이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물론 그건 구라예요. 과장이 심한 거야. 크레아틴이 들어있는 붉은 육류를 먹는 게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퍼포먼스를 많이 내고 싶은 운동 선수들이 실제로 소고기를 베이스로 식단을 짰어요. 오전에 훈련을 하고 이제 훈련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한 다음에 감자하고 스테이크를 꼭 먹었어. 그러면 그게 내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지. 이게 이제 약간 올드스쿨.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몸에 염증을 유발해요.
아까 운동선수는 언제 돈 많이 번다 그랬죠? 30대에 돈 많이 번다 그랬지. 우리가 1년의 수입에 손해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연봉 3천이면 3천만 원 손해 보는 거잖아. 근데 운동선수는 연봉 100억, 200억, 500억인 새끼들이 미국에서 운동선수 하잖아. 걔들은 1년만 더 뛰면 연봉을 2, 300억을 더 벌어. 1년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선수들은 관절을 생각해서 체중을 좀 줄이고 근육하고 관절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빨간 고기도 잘 안 먹어.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 호날두 같이 최신식으로 몸을 만들고 오랫동안 운동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운동선수들은 요즘 보통 닭고기하고 생선만 먹어요. 소를 잘 안 먹어. 돼지도 잘 안 먹어. 빨간색 4발 달린 애들을 안 먹어. 닭고기를 좀 많이 먹고 생선을 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장기적으로 존나 건강하고 싶어. 나는 나 오래 살고 싶고 늙어서 안 아프고 싶어. 그리고 나 헬스 30년 하고 싶어. 관절 쌩쌩 있으면 좋겠어. 50달 때도 벤치프레스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라면은 소고기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보충제로 크레아틴을 좀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30대까지 좀 파이팅 있게 살고 싶다. 40대부터 헬스 안 해. 20, 30대 때 그냥 몸 조금이라도 더 크고 싶고 파이팅 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 소고기를 드세요. 이거 선택이에요, 선택. 저 같은 경우도 아까 3대 보충제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의외로 중요한 게 오메가3, 종합 비타민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또 넣고 싶은 게 크레아틴이에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오히려 이제 프로틴이 빠져도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이 아니에요. 특히 헬스인들은 닭가슴살도 먹고 흑닭 볶음밥도 먹고 어디 가서 밥 먹을 때마다 단백질 챙겨 먹으려고 하고 하잖아. 단백질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 근데 크레아틴은 부족할 수도 있죠. 왜냐면 우리가 소고기는 잘 못 먹으니까. 우리 보통 닭고기 위주로 먹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오메가3, 종합비타민, 크레아틴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평소 식단에 단백질이 없는 분이다. 나 그냥 막 라면이나 삼각김밥 이런 거 위주로 먹는다. 그럼 무조건 단백질 드셔야지. 아르지닌이 이제 최근에 상당히 핫한 성분입니다. 김종국 형님께서도 이제 선전을 많이 하시잖아. 블랙마카하고 아르기닌 보충제를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하셔가지고 꾸준히 지금 광고를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거기 거 광고 받아서 광고도 했었고 뭐 효과가 없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아르기닌은 확실히 돈지랄이긴 해요. 먹으면 좋은데 가성비는 좀 떨어져. 그리고 아르기닌은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흡수가 잘 안 돼요. 아르기닌도 결국 우리 몸을 좀 더 활력을 좀 증진시켜주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고 이런 류의 애잖아. 부스터 같은 애들은 막말로 그냥 공복에 때려 넣으면 효과 못 볼 새끼 아무도 없어. 근데 아르기닌은 흡수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거 같이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같이 먹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돈지랄이긴 해요. 그래서 좀 돈의 여유가 좀 있고 정말 진지하게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르기닌 먹어도 되죠. 추천하죠. 근데 돈도 별로 없고 뭐 그렇게 진지하게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아르기닌은 막 그렇게 중요한 보충제는 아니긴 해요. 저도 이제 선물 받은 것도 많고 해가지고 많이 먹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기력에 오히려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운동 쪽보다는. 다이어트 약 요거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다. 다이어트 약을 저도 옛날에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시합을 한 5번 정도 뛰었었거든요. 그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었었고 이제 그때 이제 많이 먹었던 게 이제 이런 컷 제품들. 거기에 뭐 성분 잘못된 게 들어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난리가 난 게 뭐가 있어요. 신경 흥분제라고 하면은 보통 헬스 보충제 쪽에서는 그냥 이렇게 운동하고 싶게 흥분하게 만든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 뭐 식약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경 흥분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익스도 통관이 금지됐던 적이 있고 그게 통관이 금지돼서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신경 흥분제가 빠진 버전으로 새로 나왔었고 이 커팅 제품들도 거의 다 신경 흥분제가 들어있어서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신경 흥분제가 들어있는 컷 제품이 있었고 저도 그걸 먹었었는데 그게 얼마 안 팔리고 금지가 되고 걔도 아마 인터내셔널 버전이 따로 나왔을 거야. 그래서 뭐 CLA 같은 거는 이미 몸에 있는 지방이 잘 분해되고 새로운 지방이 들어오게끔 이제 도움을 주는 지방산이라 그래서 CLA랑 카르니틴 조합도 꽤 많이 먹었던 것들인데 근데 이것도 여자 비포 애프터 사진 놓고 이거 먹고 나서 막 운동 조금만 해도 살이 쭉쭉 빠져요 막 이런단 말이야. 다 개구라예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구라야. 체감 못해요. CLA 카르니틴 드셔도 내가 살이 더 잘 빠지고 있다는 그런 체감은 못해. 근데 어쨌든 효과가 있긴 있어. 쥐만큼 있어. 내가 정말 진지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지랄이야. 근데 안 먹어도 어차피 될 새끼는. 안 될 새끼가 이걸 먹고 되는 경우는 없어.
분명하게 얘기할게. 커팅 제품들도 뭐 다 그런 거예요. CLA, 뭐 카르니틴, 논스팀이 카페인 없는 버전이겠죠 아마. 다이어트 약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고카페인 제품이에요. 카페인 자체가 일단 여러분 커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혈액순환 잘 되고 심장 잘 뛰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신진대사를 좀 빠르게 해주잖아. 그러면 보통 우리가 커피 한 잔 먹으면 카페인 한 100mg 정도 들어있고 핫식스 같은 데 한 60 정도 들어있고 이러잖아. 근데 이런 커팅 제품은 1서빙 먹으면 카페인이 막 300, 어떤 새끼는 400 들어있는 것도 있어. 그런 거 한번 드시면 진짜 심장 쿵쾅쿵쾅 거리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커팅 제품 먹고 다이어트하고 이러면 잠을 잘 못 자면서 컨디셔닝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컨디셔닝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잠을 좀 잘 수 있게 이렇게 카페인이 없는 제품들도 요새 많이 나오고, 심지어 부스터도 카페인이 없는 부스터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고, 카페인을 따로 주는 부스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광고했던 제품인데 그 3대 500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제품들도 보면은 카페인을 따로 줘요. 본체가 있어. 부스터 제품이 있어. 그거 먹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카페인이 따로 나와. 이 알약 하나당 카페인이 100mg씩 들어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먹으면 되는 거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 봤는데 뭐 10년 전하고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 뭐 딱 하나 달라진 게 요새는 이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흑자가 추천하는 보충제 딱 3개 꼽자면은 오메가3, 유산균, 크레아틴 요 3개 뽑겠습니다. 저는 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스터는 솔직히 커피 마시고 해도 돼. 웨이 프로틴 같은 거는 뭐 어차피 뭐 닭가슴살 먹어도 되고 흑당 먹어도 돼. 좀 대체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거. 오메가3 한국인들 생선 많이 안 먹어. 오메가3 필요해. 유산균 존나 중요해. 이건 건강해지는데도 많이 중요해. 크레아틴 붉은 고기 많이, 소고기 많이 못 드시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요 3개 꼽을게요. 오메가, 유산균, 크레아틴. 크레아틴 먹으면 여드름 나던데 크레아틴이랑 여드름이랑 상관없어요. 네가 아마 복합 크레아틴을 먹었을 거야. 복합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여드름 날 수 있어. 모노하이드레이트라고 써있지. 요게 순수 크레아틴이야. 순수 크레아틴은 뭐 여드름 이런 거 별 상관없어. 하이드레이트라고 써있는 게 있어. 요게 순수한 크레아틴이라고. 얘만 써있는 게 아니고 이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복합 말고 순수로 드세요. 흑자형 크레아틴 섭취 방법 좀 알려줘 제발. 밥 먹고 드세요. 하루 중 언제든 별로 상관없고요. 뭐 물론 운동 전에 먹으면 진짜 미세하게나마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식사 후에 물에 타서 드시면 돼요. 크레아틴 먹으면 배 아프던데 크레아틴하고 배 아픈 거랑 상관없어. 크레아틴 과다 복용 시 설사 부작용 있어? 오케이. 내가 과다 복용을 안 해봤나 봐. 아깝거든. 크레아틴 비싸. 한 번에 5g씩 밖에 못 먹어. 크레아틴 한 번에 5g씩 드시면 돼요. 그리고 옛날에 크레아틴 로딩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어요. 크레아틴 보충제를 처음 먹을 때 크레아틴 로딩이 필요해서 처음에는 정량의 한 3-4배 정도를 한 5일 정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 이게 뻥이래. 요것도 제가 작년쯤에 한번 찾아봤는데 크레아틴 로딩 이런 거 다 뻥이니까 그냥 하루에 5g씩 먹으래요.